힘내자구 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수시 원서 쓸 때 전공 적합성이란?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표현에 따르면 아이가 뭐 뚜렷하게 이과를 준비한 건 아니고 뭐 기계, 컴퓨터공학, 전자화학 마구 섞여 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수학과학 성적은 1, 2등급인데 2등급이 좀 많다 그런 상황인데, 과연 대학에서 말하는 전공적합성 혹은 뭐 계열적합성이라는 표현도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 말씀도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율동아리는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쪽으로 했고, 동아리는 화학부를 했고, 뭐 2학년 때는 컴퓨터 동아리를 했고,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학생부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학 측이 이제 전공적합성 혹은 이제 계열적합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그냥 한번 설명은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공 관련된 혹은 계열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 상황과 성취도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과목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이것도 꽤 중요하게 보는 건 같아요. 세 번째가 전공 혹은 계열 관련된 활동과 경험, 이 3가지를 가지고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 기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경희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이런 학교들, 나머지 학교들도 비슷해요. 전공적합성이라는 말을 쓰는 학교들은 보통 요 3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어떻게 어필하냐. 예컨대 내가 교대를 지원한다. 나는 교육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난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봉사했고, 고등학교 때도 바쁜 시간을 짬내서 중학생 아이를 교육봉사했다. 그럼 근데 교대 준비하는 애들 다 똑같아요. 그게 관심과 이해도를 어필하는 게 아니냐. 저는 뭐 그거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설명회를 많이 하거든요. 또 그 입학 사정관들마다 또 달라요. 진짜? 어떤 전공적합성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런 것 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네. 또 학교도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맞죠.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 네. 자체가. 예. 저희는 입학 사정관이 아니잖아요. 네. 외부에서 수시 지원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전공적합성의 최우선 기준은 저는 그냥 성적이라고 봅니다. 전공 관련된 교과목 성취도? 맞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확실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전공적합성은 뭐냐면 수학과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전공적합성이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학과학 성적도 좋고 다른 과목 성적이 좋다? 걔를 우리는 융합형 인재라고 봅니다. 그럼 인문계 학생들은요, 수학을 빼고 나머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우리는 전공적합성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걔가 만약에 수학 성적도 좋으면요, 걔를 우리는 융합형 인재라고 합니다. 분명히 교육부에서 그랬거든요.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그쵸. 아이들의 뭐 적성과 능동적인 참여를 바라는 수학과학은 좀 못해도 그치. 한쪽 분야의 뭐 덕후들 그러나 현실은 변태길 선생님의 정의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입시적으로는 입시적으로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그 전공과 연결이 많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목의 성적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게 거의 제 체감은 거의 90%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2명을 갔다. 그럼 전교 1등, 2등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2등, 4등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3등, 5등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3등, 5등을 예를 들어 1등부터 5등까지 다 서울대를 썼는데 3등, 5등이 갔어. 그럼 왜 갔냐 이거야. 비교과다. 걔는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실상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어머니 비교과 때문에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설명하는 거는 비교과 때문에 그래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덕인 선생님 말씀은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렇죠. 뭐 관심, 전공에 대한 노력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성적이 굉장히 그게 큰 1순위고 영향력이다.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 해라. 근데 만약에 그런 게 할 수 없는 상황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뭐 성적에서 잘려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이 경향은 인기 전공일수록 성적을 전공 관련 활동으로 뒤집은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일단 이 사연 속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입시 원서 쓸 때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 학생부가 컴퓨터과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럼 컴퓨터과에 넣으면 승률이 좋겠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또 입시를 해보면 더 큰 합격의 변수는 사실은 경쟁률입니다. 우리 아이 학생부가 어디에 맞춰졌느냐 보다는 어디가 좀 더 비인기 전공이고 그렇죠. 강한 아이들이 조금 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저는 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냥 성적도 나쁘지 않고. 네, 괜찮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컴퓨터공학과가 인기가 좀 상당히 좋긴 합니다. 지금 거의 절정입니다. 예, 어머님이 산업공학도 말씀하셨는데 산업공학도 충분히 도전 가능할 것 같고요. 요즘 비인기긴 한데 산업공학도 근데 경쟁률은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수학 물리 성적이 많이 좋다면 그냥 전자공학 쪽에 차라리 낫지 않나. 전자공학이 뭐 쉽진 않은데 항상 경쟁률은 중상위 정도에서 그치지 막 최상위로까지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컴퓨터 과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들어갈 때는 전자나 전기나 기계가 훨씬 더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그렇지. 20년도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또 막 컴공이 인기잖아요. 네. 여기 가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나와서 한참 일할 때 10년, 20년 뒤에 또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대학들이 평가 요강에 보면 계열적 합평이라는 더 신조어를 만드는 대학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추정키로는 이거는 전공 관련 활동을 더 안 보겠다. 그렇죠. 몽골학과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준비할 건데? 예. 뭐 동아리를 말타기로 할 거야? 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과 이름도 이제는 막 융합형 이래가지고 막 뭘 뭐 어떻게 맞추기도 애매한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네.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네. 이런 계열 적합성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완화시키고 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분위기는.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힘내자 하고 힘님께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고3 여러분들께 뭐 전공적 합성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입시에서 당락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전공적 합성이 큰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요 사연 속 아이도 그냥 어머님 생각대로 뭐 여러 가지 전공 쓰셔도 되고 성적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교과 걱정하지 전형을 많이 않으셔도 쓸 된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입시왕 유튜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정신 차립니다.